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직업의 개수는 계속 변하고 있긴 한데요. 2020년 기준 한국 직업 사전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직업 수는 12,823개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 여기서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직업의 개수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업들은 한 100개? 제가 모르는 직업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총 직업 수가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2, 3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물론 이 직업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본 건데 우리의 어떤 상상보다도 훨씬 더 직업 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의 종류는 예전 그대로일까? 혹은 앞으로 계속 바뀔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어떨까요? 직업의 종류는 예전 그대로일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앞으로 점점 계속 바뀌고 제 생각에는 직업의 종류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진은 뭘까요? 물장수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혹은 정수기에서 쉽게 물을 사서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마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장수들이 지게에 짊어지고 물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요즘에는 유원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인력거뿐입니다. 버스나 전차가 없었을 때는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인력거를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물장수나 인력거분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학부형 분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버스 안내원입니다. 요즘에는 버스 카드를 찍고 다 타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시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고요. 네 번째 사진은 전화 교환원입니다. 요즘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할 때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걸리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중간에서 전화를 연결해주는 전화 교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극장 간판 화가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대형 프린트물, 대형 인쇄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칼을 갈아주시는 분들, 네, 역시나 칼 가는데 어떤 노동력, 인건비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칼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칼을 갈아서 잘 쓰는 일은 잘 없죠. 그래서 새로 사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예전만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진 직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새로 생겨난 직업들도 있겠죠. 뭐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농업 드론 방제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뿌려야 되잖아요. 농약을 뿌릴 때 등에다가 커다란 농약통을 짊어지고 무더운 땡볕 아래서 농약을 뿌리고 다니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많이 한 드론을 이용해서 편하게 시원한 곳에 앉아서 간단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농약을 뿌리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농업 드론 방제사라는 직업이 있고요. 자, 드론은 방금 뭐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죠. 한 밤중에 이제 열리는 드론 쇼 이런 것들도 있고 드론 쇼에서 움직이는 드론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수백 개의 드론을 한 번에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상대방 적국에 가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린가 하는 등의 문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상대방 적의 어떤 적한테 약물, 구급약을 전달해 주거나 식수를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꼭 전쟁에서 나쁜 쪽으로만 활용되지는 않고요. 어떤 상대 적국이지만 부상당한 병사들한테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택배인데요. 우리가 도심에서는 사실 차량으로 택배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뭐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차량 진입이 사실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을 뿌리기 위한 방법으로 농약 드론 방제사라는 직업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생겨난 두 번째 직업은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단순히 그냥 관광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2009년도에 약 6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50만 명에 가깝게 거의 8배 이상 외국인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점점 늘어나서 2027년에는 70만 명까지 입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에 나가서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 치료를 받는다. 굉장히 막막하겠죠. 어디 병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데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 강국이기 때문에 입국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직업이 바로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어가 필수적으로 잘 해야 되고 병원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이런 직업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려동물 장의사라는 직업인데요.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땅에 묻거나 하는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었는데 요즘에는 반려동물 양육 비율도 점점 올라갈 뿐더러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례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장례를 치러주는 반려동물 장의사라는 직업도 이제 새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튜버라는 직업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가 생겨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생겼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거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2010년도니까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 조사 1위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튜버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과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계속 인기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들죠. 그렇게 오래된 직업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물리 세계,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세계, 그다음에 생물 세계가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